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돼지고기 생산부터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죠. 선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수직 계열화, 이걸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료 생산부터 시작해서 돼지 키우고, 도축, 가공, 그리고 선진 포크라는 브랜드로 판매까지 정말 전 과정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GGP라고, 그러니까 최상위 유전자 돼지를 관리하는 농장을 국내에 딱 2곳 가지고 있다는데 이걸 직접 운영하면서 품질 관리나 방역에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동물복지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네, 그 수직 계열화라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특정 단계, 예를 들어서 사료 가격이 갑자기 오른다거나 아니면 뭐 질병이라도 발생하면 그 위험이 시스템 전체로 확 번질 수 있는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GGP 농장 운영이나 또 높은 수준의 방역 시스템, 친환경 설비 유지하는 거, 이게 사실 상당한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물복지 인증이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는 좋겠지만, 글쎄요, 그 비용을 상쇄하고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 부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탄탄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외 5개국까지 사업을 넓힌 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베트남, 미얀마, 중국, 필리핀에 이어서 최근에는 인도까지 진출했더라고요. 네, 5개국이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남부 양돈 사업이 올해 실적 개선에도 기여를 했다고 하고요. 또 중국에서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고 소사육까지 한다니 시장 변화에 꽤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해외 확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위험 요인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베트남 실적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현지 내두의 어떤 공급 과잉 이슈 같은 게 여전하고요. 미얀마는 아시다시피 정치적 불안정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아, 미얀마는 좀 그렇죠. 필리핀은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서요. 사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고요. 소사육은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 성공을 예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인도는 어때요? 인구 대국이라 기대가 크던데요. 인도는 물론 14억 인구라는 시장 잠재력은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제 막 자체 공장을 짓는 단계라서요.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어떤 정치, 경제, 또 질병 리스크 이런 걸 너무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위험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들도 보이잖아요. 2025년 들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하던데요. 네, 실적 개선세는 보이죠. 다행히 작년부터 원달러 환율이나 곡물 같은 원자재 가격도 좀 안정되는 추세고요. 수익성 낮은 거래처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이런 내부 효율화 노력도 올해 1분기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실적 개선 배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환율이라는 건 언제든 다시 불리하게 변할 수 있는 외부 변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아, 환율 영향이 컸군요. 네, 그리고 저수익 거래처 정리는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매출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 성장이 잠시 주춤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기대되는 건 역시 안성축산식품 클러스터 아닐까요? 작년 말에 최종 승인을 받았고 투자 규모가 무려 3천억 원이라고 하던데요. 네, 3천억 원이죠.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수도권 시장 공략에 정말 날개를 달아줄 것 같은데요. 생산부터 가공, 물류까지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3천억 원, 정말 막대한 투자 규모입니다. 이 자금 조달 부담은 물론이고요. 토지 조성부터 완공, 그리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몇 년은 걸릴 프로젝트입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 막대한 투자 부담 때문에 배당 같은 주주 환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사료 공장만 해도요, 현재 수요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료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이란 한계도 분명히 있고요. 안성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완공된다 해도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들어보니 확실히 도전 과제들이 만만치는 않네요. 하지만 선진은 어쨌든 그 수직 계열화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해외 시장 개척과 안성 클러스터라는 미래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클러스터가 완공된 이후에 수도권 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게 참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과 잠재적인 리스크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은 이 대규모 투자의 성공 여부, 그리고 변동성이 큰 해외 사업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또 계속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선진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식량 생산의 거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기업이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기후변화나 예측 불가능한 팬데믹 같은 위기 속에서 자사의 이런 복합적인 사업 구조를 어떻게 강점으로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 생존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